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좀 다른 성격의 발표를 준비를 해왔고요. 워낙 웹 기술에 대한 되게 좋은 발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AI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실까요? 이게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제시된 해 같은 건 아니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인공 AI 구독비에 썼던 1,481달러이고, 하나 적용하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AI를 써왔는데 이런 써오면서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툴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있는 세 툴이 다 이제 프롬프트나 디자인 시안을 주면 바로 작동을 하는 UI 코드를 뽑아주는 그런 툴들이고 되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는 팀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백엔드만 있는 팀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굳이 찾는 게 아니라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클라이언트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다시 AI 사용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AI를 지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AI를 많이 의존하게 되면 발생하는 인지 감소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이런 게시글을 봤어요. AI를 잘 쓰면 바보가 된다. 이게 너무 흥미가 가서 더 찾아봤는데 게시글이 이제 MIT에서 발표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시글이었고 결론적으로 챗GPT 사용자들은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약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 활동이 더 감소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걸 인지적 부채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AI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됐을 때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이 저하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LLM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거대한 AI 흐름을 저는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가 이미 가져온 그 생산성의 증가에 뒤처진다면 개발자로서는 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삼성 SDS 보고서에도 따르면 이미 개발자의 70%가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뭐 팟캐스트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말을 한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 개발자들과 주니어 개발자들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시니어가 AI를 활용하면 주니어는 더 필요 없어지고 시니어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저는 AI는 무조건 사용하되 이걸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루에 코딩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려는 이 반복적인 코딩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했을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IDE나 에디터에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 개발자들이 하루 평균 52분밖에 실제로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I 시대만의 현상인지 AI 이전 시대의 연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코딩 읽고 작성하는데 하루 84분만 사용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개발자들이 그 실제로 코딩을 하는 시간은 적고 나머지 시간을 문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리뷰하고 커뮤니케이션, 디버깅을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히 코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고 설계하고 또 팀원들과 소통하는 지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고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도 소프트웨어 분야가 모든 기술 영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되게 재밌는 블로그 글을 찾아왔는데 자바스크립트 패티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너무 빨리 변화하면서 이걸 이용하는 개발자가
과부하나 불안, 소진 등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방대해서 개발자가 지치고 압도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저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가와 AI를 통해서 이해력에 도움을 받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왔고, 저희 생각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큰 단위에서 문제를 보고 정의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AI에게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물을 평가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연구 결과처럼 비판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한 이제 그 V0나 피그마 메이크 같은 프론트엔드 특화 AI들을 쓰면은 몇 초 안에 디자인과 UI 코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비판적인 사고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그 생성된 코드의 품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성능 최적화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AI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본인의 언어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설명할 수 없는 코드는 본인의 코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AI를 쓰되 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본인의 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 됐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설정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직 사람의 몫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AI에게 위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AI 시대에도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AI 시대에서 개발자의 역할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 방법론들에 더 집중을 하고자 했고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로 테스트 주도 개발, 지속적 통합, CI/CD, 그 페어 프로그래밍들이 등이 여기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네,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페어 프로그래밍인데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는 AI와 함께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이고 AI가 빠르게 코드를 생성을 하면 저희가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사람 동료와의 페어 프로그래밍인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저희는 어차피 인간 동료들과 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인간 동료와의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앱잼에서도 저희 팀에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제나 업무 같은 게 주어지면 짝을 지어서 서로 이제 구현을 해보고 이제 서로 구현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짝을 지어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보기로 했고 결국 AI 시대에도 개발팀은 각자가 AI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큰 단위에서 팀 전체가 이제 하나의 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되게 방대한데 제가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 개인 지식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모든 기술 분야 영역 중에서 제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양의 지식을 잘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뭐 진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기록의 좀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션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사실 도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논리 구조로 전개된 글이나 아티클, 세미나 등등을 듣고 나서 본인의 언어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또 글을 작성해서 이런 거를 이제 차곡차곡 하나의 본인만의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옛날에 이제 책을 읽고 본인만의 노트를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좀 나아가서 기술을 좀 접목시켜 보자면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때 이 RAG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 AI가 본인만의 노트를 다 읽고 거기서 이제 개인한테 최적화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럼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AI한테 답변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내용이 뇌에서 더 깊이 처리되어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언어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신경 연결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단순히 검색해서 읽는 것과 달리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고 기록하고 또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졌는데 제가 많이 쓰는 툴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MCP 써보셨나요? MCP가 이제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쓸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AI한테 확장 프로그램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뭘 하다가 도움을 받으려면 그 상황을 저희가 텍스트로 좀 설명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유니티에서 3D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MCP를 쓰면은 이 AI 모델이 알아서 그 유니티를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쓰기 전에는 저희가 유니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텍스트로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다면 MCP를 쓰면은 알아서 이제 빠르게 더 정확하게 콘텍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유용하고 재밌는 기술이라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시퀀셜 띵킹인데 요즘 추론형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추론형 모델들의 문제가 이게 블랙박스로 추론되는 과정을 보여주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퀀셜 띵킹이라는 MCP를 쓰면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또 추론형 모델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클로드와 이 시퀀셜 띵킹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마지막 장인데 저는 지금이 이제 개발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도구들이 더 끊임없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저 인간만의 능력이고 또 저희 여기 있는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저희한테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개발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변화의 물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